차가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시간, 나는 오늘도 핸들을 잡았다. 50대 후반의 나는 30에 넘게 이 거대한 트럭과 함께 전국을 누비는 운전사다. 이름은 김영우. 사람들은 나를 강철 운전사라고 부르지만 사실 내 삶은 강철처럼 단단하기보다 텅 빈 고속도로처럼 쓸쓸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헤어졌고 하나뿐인 아들은 제 가정을 꾸려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 내 세상은 오직 이 트럭의 운전석과 밤하늘의 별뿐이었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삶의 전부였고 휴게소는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외로움에 익숙했고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나는 산들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거대한 트럭이 눈밭에 멈춰 서자 매서운 바람이 차체를 흔들었고 쌓인 눈은 휴게소 주차장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휴게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여인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패딩 점퍼를 입고 손에는 바카스 상자를 든 채 손님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 했다. 휴게소에서 바카스를 파는 사람들은 많고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이유도 없었다. 아이고 기사님. 이 추운 날 고생 많으시네요. 바카스 한 병 드시고 힘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맑고 정겨웠다. 억지로 꾸며낸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떠오르는 듯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울리는 잔잔한 파동이 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카스 한 병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를 건네고 트럭으로 돌아왔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달리 쉽게 잠들지 못했다. 트럭 유리창에 부딪히는 눈발소리 사이로 그녀의 맑은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잔상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산들 휴게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일부러 그녀를 찾아 나섰다. 휴게소 한켠에서 여전히 바카스 상자를 들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트럭 운전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기사님 또 오셨네요. 지난번보다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녀의 작은 관심이 왠지 모르게 고마웠다. 나는 바카스 몇 병을 더 샀다.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 추운 날 왜 이 나이에 휴게소에서 바카스를 팔고 있을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무엇일까? 그녀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녀는 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에 지쳐있는 나. 그녀도 혹시 나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소문들도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료 운전사들은 그녀가 바카스 외에 다른 것도 제공한다는 식으로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차가운 소문들 사이에서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왠지 모를 연민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과연 이수진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은 진실일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그녀에 대한 나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동료 운전사 박만식이 내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비열했다. 영호 형, 그 휴게소 바카스 아줌마 조심해요. 소문이 좀 안 좋더라고.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따로 있대요. 만식은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묘한 웃음은 이수진 씨가 돈 때문에 바카스 외에 다른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나는 순간적으로 불쾌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이수진 씨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 정겨움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본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만식의 말은 내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 내 마음을 온통 뒤덮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수진 씨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했고 따뜻했다. 내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고 트럭에 작은 쪽지를 남겨내 건강을 염려하기도 했다. 기사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짧은 쪽지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만식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오랜 격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나는 그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소문에 갇혀 그녀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과 소문이 주는 불신 사이에서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내 트럭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다. 밤늦은 시간 눈은 펑펑 쏟아지고 견인차는 오지 않았다. 추위에 떨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득 이수진 씨가 생각났다. 혹시 그녀도 퇴근하지 못하고 휴게소에 남아있을까?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진 씨, 저 김영호인데 트럭이 고장나서 고속도로에 멈췄어요.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녀는 내 말을 듣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세상에, 기사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추운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다. 얼마 후 그녀는 따뜻한 국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에 빨개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추위에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여주었다. 우리는 트럭 안에서 국밥을 나눠 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원래 재봉사였어요. 한때는 제 기술로 꽤 잘 나갔죠. 작은 옷가게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게는 문을 닫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죠. 아이들 학비라도 벌어야 해서 이렇게 휴게소에서 바카스를 팔게 되었죠. 다른 일은 마땅치 않았어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고단함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구석에는 만식의 소문이 맴돌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직접 물었다. 이수진 씨, 혹시 이상한 소문 들으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이수진 씨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던데. 내 질문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상처받은 듯 흔들렸고 나는 후회했다. 차마 묻지 말았어야 할 질문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들었어요. 제가 돈 때문에 바카스 외에 다른 것도 제공한다는 소문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딱 한 번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실수가 저를 평생 따라다니네요. 홀로 일하는 중년 여성이니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소문을 만들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저는 그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소문 따위에 흔들려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다니.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내 마음속의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녀를 향한 연민과 존경심이 가득 차올랐다. 이수진 씨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마음속을 짓누르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과 진심 어린 이야기는 그 어떤 소문보다도 강한 진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수진 씨를 믿지 못하고 소문에 흔들렸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기사님. 이해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걸요.
저도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강인함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탄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삶을 긍정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이수진 씨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과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하려는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의 삶은 이상한 행동의 연속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온 위대한 희생의 기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았다. 내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비로소 내 자신의 외로움을 직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수진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휴게소에서 밤낮 없이 바카스를 팔던 그녀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기침이 잦아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괜찮아요. 제가 쉬면 아이들 학비는 누가 벌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라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강한 보호 본능이 솟아올랐다. 어느 날 이수진 씨가 휴게소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강이 너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이제 동네 국밥집에서 일해요.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앉아서 일할 수 있으니 휴게소보다는 나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단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줄 차례라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삶에 작은 행복이라도 더해주고 싶었다. 나는 오랫동안 해왔던 트럭 운전사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이수진 씨 곁에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나는 그녀가 일하는 국밥집 근처의 물류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급여는 트럭 운전사 시절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 이수진 씨의 곁에서 그녀의 삶을 함께하는 것,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었다. 이수진 씨, 이제 제가 당신의 곁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게요.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것이 나의 진심이었다. 내 삶의 마지막 사랑을 찾은 것 같았다. 나는 이수진 씨가 일하는 국밥집 근처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트럭 운전사 시절의 자유로움은 없었지만 매일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퇴근 후에는 국밥집으로 가서 그녀의 일을 도왔다.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나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국밥집을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함께 걷는 짧은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이수진 씨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이수진 씨,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살아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님. 아니, 영호씨.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우리의 동거는 예상보다 훨씬 행복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그녀는 나의 피곤한 몸을 마사지해주며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밤늦게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다. 그녀는 내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혼자서는 외로웠던 삶이 그녀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따뜻하고 풍요로워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했다. 함께 지낸 지 1년쯤 되었을 때 나는 이수진 씨에게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고 제안했다. 이수진 씨, 우리 이제 혼인신고할까요?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을 내 삶의 마지막 동반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영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꿈만 같아요. 우리는 조용히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거창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성대하고 행복했다.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당당하게 가족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아들과 손자에게 이수진 씨를 소개하는 일이었다. 아들은 내가 재혼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수진 씨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다. 그는 이수진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고 나는 그에게 그녀의 삶과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손자 민준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수진 씨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보살핌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이수진 씨에게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라며 그림을 건넸을 때 이수진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성되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이수진 씨와 함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이수진 씨의 환한 미소.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 예전에는 홀로 차가운 트럭 안에서 끼니를 때우며 외로움과 싸웠지만 이제는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오직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작정 달렸지만 이제는 매 순간순간에 감사합니다. 이수진 씨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녀는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수진 씨는 이제 더 이상 휴게소에서 바카스를 팔지 않는다. 그녀는 국밥집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곤함이나 쓸쓸함이 없다. 오직 행복과 감사만이 가득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녀의 희생은 나의 슬픔이 아닌 나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사랑을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우리는 이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주말마다 여행을 떠난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찾아다니며 추억을 쌓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다. 손자 민준이는 이수진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린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끈끈하고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이수진 씨는 내게 삶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녀는 내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삶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희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진심이 담긴 포옹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느끼는 작은 행복은 모두 누군가의 위대한 사랑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소중한 인연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바로 사랑을 전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그들의 삶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거대한 희생이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그 사랑을 돌려줄 때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연은 당신의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